사실 비만 또 살 빼기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는 너무나 많은데요. 하지만 어떤 것이 올바른 정보인지 혼란스러운 경우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생로병사의 비밀 게시판에 올려주신 비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비만이 당뇨, 고혈압, 심장병을 유발한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살이 찐 저는 제일인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에 비해 조금만 더 먹어도 뱃살이 찌기 쉽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네, 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만에 취약하냐 하는 질문인데요. 인제대학교 비만 클리닉 강지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그런가요? 네,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서구인에 비해서 비만에 더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한국인들은 그 궁핍이나 기아에 더 잘 적응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근이나 어떤 궁핍 또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많이 먹지 못하는 에너지로 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궁핍과 기근의 시대에서 지금과 같은 고영양, 그다음에 고열량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자가 오히려 역기능을 하게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잘 아껴 쓰는 능력은 발달됐지만 과잉 에너지를 해결해내는, 적응해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비만에 취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한국인은 같은 열량을 섭취해도 더 비만하기 쉬울 뿐만 아니고 비만해졌을 때 서구인에 비해 더 낮은 비만도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역학 자료를 보면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성 질환 같은 그런 여러 합병 질환들이 서구인에 비해서 더 낮은 비만도에서도 더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최근에는 중년 뱃살만큼이나 소아비만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어릴 때 찐 살은 자라면서 키로 간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비만 시범 학교인 서울 증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키와 비만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다. 어릴 때 찐 살은 크면서 키로 갑니다. 키로 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맞는 말입니다. 어릴 때 찐 살은 키로 간다는 학생들이 8명. 반면 그렇지 않다는 학생들이 22명으로 두 가지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어린애 사진을 보면 다 애들이 포동포동하잖아요. 손가락 마다 전부 막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고 막 볼도 요렇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은 요렇게 홀쭉해져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들어가고 손가락 마디도 보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땐 그렇게 포동포동했는데 그냥 X라면은 지금도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 젖살은 거의 뭐 돌인가? 그때쯤 지나면은 거의 빠지고 마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점점 그대로 만약에 젖살이 남아있는 거라면 중간에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거나 좀 살이 찌는 음식을 많이 먹은 걸로 생각되고요. 친척형이요. 밥을 6학년 때요. 3-4그릇 먹고요. 그냥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속으로. 근데요, 중1 때 올라가자 그 살이 다 없어지고 키로 갔어요. 제가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파가지고 미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160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안 되니까요 X일 것 같아요. 어릴 때 찐 살은 자라면서 키로 간다는 속설은 과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일까?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폴 카폴로이츠 교수. 그는 최근 비만이 사춘기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제 10살에서 13살까지 초경을 시작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BMI, 즉 비만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만은 당뇨병 같은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경과 사춘기는 심한 비만이 아니어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초경이 빨라질 경우 의학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키가 크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비만은 왜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일까? 4학년 초에 어려서부터 통통했던 수빈이의 현재 체중은 65kg. 그러나 키는 150cm밖에 되질 않는다. 초등학교 6학년인 수빈이는 이미 2년 전에 초경을 시작했고 그 후로 키가 자라지 않고 있다. 성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수빈이. 키 성장은 어느 정도나 진행됐을까? 뼈 길이 성장을 담당하는 성장판 검사에 들어갔다. 여기가 지금 성장판이고 이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화나의 경우에는 현재 12살 수빈이의 뼈 나이는 15살. 성장판이 거의 닫힌 상태였다. 결국 키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 10cm 정도 덜 자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9살, 10살 때는 다른 애들보다 확 더 크다가 그다음 지금 12살인데 거의 다른 애들 15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장이 이제 지금 멎어가지고 앞으로 1, 2cm 이상 잘 안 클 가능성이 많죠. 살이 찌면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렙틴이나 에스트라디올 같은 호르몬의 분비량도 함께 증가한다. 이것은 사춘기를 인식하는 뇌하수체를 자극해 2차 성징을 앞당겨 여자아이의 경우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증하면서 초경이 빨라진다. 특히 여성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과 더불어 성장판을 자극하는데 비만할 경우 성장판의 연골세포 분화가 일찍 촉진돼 조기에 성장판이 닫히면서 키 성장이 멈출 수 있다. 어린이들의 키를 크게 하는 성장 호르몬은 청소년기가 지나면 그 역할이 달라지는데요. 바로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서 이 뱃살을 줄여줍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하는 성장 인자는 청소년기인 17, 18세에 가장 왕성했다가 20대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35세 이후에 또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30대 이후에는 살이 더 잘 찌게 되는 것이죠. 이 뱃살을 나이살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오는 뱃살, 과연 어떻게 빼야 할까요? 비만 탈출을 위한 성공 전략, 지금부터 그 해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지금도 살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일주 씨. 그는 10년 동안 요요 현상을 반복해서 겪었다. 운동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땀 나고요, 숨 차고요. 이게 뭐예요? 제 증명사진들인데요. 이건 다이어트하기 전 모습이고요.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식이요법이랑 운동요법을 같이 병행해서 몸무게를 한 10kg 빼서 75kg 되었을 때 모습이고요. 이건 그 다음에 다시 요요 현상으로 몸무게가 쪄가지고 83kg가 되었을 때 모습이고요. 이 사진 한 2년 뒤에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 7kg가 뺐을 때 모습이거든요. 식사를 조절하는 한방 다이어트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한의원에서 침 맞아가면서 약 먹고 부항 뜨고 또 이제 장세척해서 금식해가면서 다이어트 한번 해봤고, 약을 복용해가면서도 해봤는데 다 요요 현상과 함께 관리 실패로 실패했습니다. 효과가 어떤가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살은 빠지는데 다이어트를 딱 중단한 다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30대) 여성 김은아 씨.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다. 그런데 식당으로 가던 도중 그녀는 포장마차를 지나치지 못한다. 내 거야. 맛으로 먹어. 근데 뭐 식사하러 가실 텐데 왜 이렇게 헛헛이 나세요? 못 참아서요. 배고파.
배고파서 출출하니까 항상 입고 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메뉴는 돼지갈비와 맥주. 친구들이 갈비를 먹는 동안